오늘이 그 무예 강독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워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학술적이고 어디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벌써 8번째 마지막 강의를 듣게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무예도 동지 강독반은 정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거 모임도 아닙니다. 오늘 최종 8강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학문의 자리인 만큼 오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전 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이런 공부를 처음 해봅니다. 저는 처음 해보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전율이입니다. 남권의 중요한 건 광동과 복권, 절강 세 군데 정도인데 그래서 남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가라대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권은 자세가 넓고 안정감을 강조한다. 장권에서 높은 자세가 앞서기 자세가 남권에 오면 앞구비 자세로 탁 변해. 주춤서기도 같은 주춤서기인데 북쪽은 요 정도면 남쪽은 완전히 깊게 들어가. 강한 힘을 내고 동작 딱딱딱 자르고 그 다음에는 기압질러. 우리 이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 택기 권지 선자 32세. 이제 무예도 통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효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무술 동작 권파들 중에서 선택했다. 선자 제일 좋은 거 32개를 선택해 가지고 만든 것이 권법이라는 거예요. 기효신서의 장권 32세고 무예도부 통제의 권법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무술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모은 것이 저거야. 권법이야. 그래서 그 당대 임진왜란 전후의 그 중국 무술의 모든 무술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술 형태를 여기 다 들어있는 거고 대동소이 결국 여러 무술들 중에 비슷한 걸 다 끌어모았다 이런 이야기지. 이 기효신서의 권경 장권 32세를 만들기 전에 여러 스타일이 막 많이 나왔잖아. 수도 없이 뭐 여러 가지 무술 이름이 많이 나왔잖아. 거기에 나오는 동작 좋은 거를 선자 좋은 거를 택해서 32개로 골랐고 그 다음에 이놈이 나중에 다양한 중국의 무술로 또 번졌다 이거지. 그래서 이 권경 장권 32세가 전과 후를 연결하는 저 연결고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예도부 통지에서 와서 그 다음에 택견으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 역시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 결국 품새라는 것은 실전 공방, 실전적인 가치, 맞고 찌르고 치는 기술이 들어있는 요소가 하나 있고 실전 공방 기술 기원설. 두 번째는 무기운동의 기초로서 품새를 했다. 꼭 실전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건강 양생 운동이다.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춤서기가 꼭 뭐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체를 단련하고 기를 몸에 붙이는 그런 운동으로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표현 운동. 뭔가 한 수 내가 보여주고자 했을 때 칼을 들면은 칼로 품새, 칼춤이 되는 것이고 맨손으로 하면은 맨손 품새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품새라는 것 속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출발부터 기원부터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다. 네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네 가지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강. 자, 7강에는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로 넘어오는데, 자, 가라데. 오키나와 가라데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자기 무술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무술이 넘어와서 합체가 됐다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원래 없었다. 몽땅 중국에서 온 거다라는 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없었다라고 봐. 원래 없었다라고 봐. 원래 있었지. 예를 들면 뭐 우리 권법 오기 전에 우리 무술 없었어? 있었지 당연히. 근데 권법처럼 체계가 이루어져서 있는
오키나와 가라데의 구체적인 사람을 금명하면서 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사쿠가와 간가예요. 173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북경과 복견에서 중국 무술을 수련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사람. 그 제자가 마스무라 소곤인데 실제적으로 이름이 가라데에서 가장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히가온나 간료, 일본의 가라데 중에서 독특한 유파인 고주류의 할아버지, 시창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10년 이상 아예 복건에서 무술을 배우고 왔고, 그래서 와서 중국 난파 권법의 품새 이름 그대로 하고, 그게 그대로 지금 가라데의 품새에 살아있어요. 사쿠가와 간가 이전의 가라데는 가라데 아니다. 그냥 뭐 군인들 무술 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사쿠가와 간가 이후부터 가라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 역사를 보면 때, 또때, 겐포. 겐포가 뭐예요? 권법을 약간 오키나와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혹은 당수술, 가라데 주추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도스 야스전에는 어떤 책들은 이도스 앙코라고도 하는데 같은 한자를 같이 읽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발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정식 선생은 아니고 계약직 선생님 비슷하게.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가라데를 많이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가라데 족복성 약한 분은 아니에요. 키가 작으면서도 최강의 그 가라데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이도스 야스전에라는 사람이 근대 가라데의 모양을 다 형성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을 보면은 가라데를 학교 체육으로 채택해가지고 학교에서 많은 애들을 가리키는 그런 종목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집 뒤에서 한 5명 수련할 때하고 완전히 양상이 달라져. 수련하는 형태도 달라져. 그래서 집단 수련, 기본 동작 강조, 품새 강조. 왜? 품새 여러 명 한꺼번에 하기 제일 좋잖아. 학교에 맞게 눈으로 얼굴을 찌른다든지 뭐 발로 급소를 찬다든지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서 하니까 모든 것이 도식적, 통일성, 규격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품새를 여기서 다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틀 안에 아직도 있다고. 공격 동작보다는 막기 동작이 훨씬 많은 거. 시작하면 방어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평안형을 만들어냅니다. 샨난이라는 뭐 그런 그 형이 하나 있었다는데, 어쨌든 평안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대중적으로 하기 쉽게 어린 학생들도 할 수 있게 품새를 이제 개편하는 거지. 우리가 태극 품새 만들어진 그런 과정하고 거의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유파 이런 이야기, 수리 때, 도마리 때, 나와테 이거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웃기는 이야기지. 제주도에서 연동 태권도, 뭐 탑동 태권도, 삼성동 태권도 이 정도야. 이게 토마리, 수리, 나라는 이 지방이 기껏 해봐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여. 이렇게 동네 별 중요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대동소이. 그 일본에 가기 전에까지의 오키나와에 있던 가라데의 큰 특성을 보면, 첫째는 절대적으로 가타 중심, 형 중심, 품새, 품새가 이거다. 그래서 품새 어디까지 하면 무슨 띠,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단련을 중시했다. 막기화라는 거, 권고라는 거, 손으로 이렇게 단련하는 거, 주먹과 손날 뭐 이런 거 단련하는 거, 단련을 무지하게 중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키나와 가라데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 전통적인 수련법의 어떤 특성으로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겨루기 문제는 이건 정말로 한 시간의 타임만을 두고 한 강의로 해도 모자랄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가라데에서 태권도로 넘어오면서 태권도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겨루기니까 이 부분은 가라데, 오키나와 가라데 때까지 혹은 우리 일대 선배님들이 배워온 때까지는 겨루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 그게 거의 아마 정확한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가라데에서도 본토에 가면서 이렇게 방구
대련, 방구, 방어할 때 방자, 구 이렇게 금도 프로텍터나 야구 포스 프로텍터를 썼어요. 그런 방식이고 글러브를 권투 글러브를 끼거나 아니면 금도할 때 쓰는 이 손보대 그런 것을 쓰면서 자유기르기를 시도를 했어요. 저 자유기를 시도하면서 계속 가다가 걔들이 지고 지금 하는 가라데 방식이 됐고 우리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방식이 이겨가지고 오늘날 우리 방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서 실전성에 고민하던 오야마 마스다스 최홍이는 결국은 보호대 없이 막 때리는 고쿠신가이 극진 가라데를 만들어서 이후에 K1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하여튼 그런 기록에 대한 우리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키나와 근대 가라데는 기본기술과 가타와 단련과 호신술은 1, 2보 대련으로 이런 형태로 했다.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형태하고 똑같다. 자, 이건 결국 오키나와 가라데가 일본에 가서 이제 오늘날의 가라데가 됐고 그 과정에서 띠도 나오고 도복도 좀 유소년 같은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심사체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유도와 금도의 이론과 문화가 가라데하고 합쳐지면서 틀을 갖추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초창기 일본 본토 각 대학 각 도시를 장악하는 가라데 도장 사범들이 전부 오키나와 사람 그대로예요. 다 오키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에 가서 배웠던 분들 다 오키나와 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오키나와에서가 아니고 일본 본토에서. 그래서 무에도보 통지로 출발한 이야기가 결국은 동아시아 한중일의 근대 무술의 전체의 흐름 그리고 심지어는 수박을 통해서 고대까지 다 끼어지는 그런 큰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이 됐죠. 실제 확장이 된 게 아니고 무에도보 통지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런 거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너무 그동안 재미있었던 또 특히 첫 시간부터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어렵고 지루하고 난해한 골치 아픈 이야기를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들어주는 여러분들의 그 성의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계통 이렇게 여러 가지 곳 중에서 제일 제가 어두운 데가 홍콩이에요. 인연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홍콩의 무술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은 홍콩의 무술 영화입니다. 연결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복공이나 광동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유입이 됐고 그 과정에서 무술인들도 이제 거리로 갔고 여러분 잘 아는 영춘권 연문도 이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읽고 하는데 실제로 남권 계통은 대만과 홍콩의 그 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홍콩 무술이 철저하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짬뽕 무술이 된 게 이제 영화 무술을 통해서 스턴트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되는데 유명한 브루스 리도 태권도 미국에서 태권도 발차기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런 영화의 화려한 동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대를 이은 세계적인 스타인 성룡도 우리나라에 와서 태권도 도장까지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그 홍콩 무술에 철저하게 우리 이 태권도하고 이렇게 서로 흡수가 되면서 해왔던 과정. 근데 그게 무술적 어떤 그런 자체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영화 무술 그 스턴트계에 그 자연히 받아들여진 그런 기술로 흡수가 돼버려가지고 걔들이 그건 뭐 그냥 우슈인 것처럼 하면서 막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콩에서 굉장히 큰 그걸 차지하고 있고 초창기 홍콩의 영화계에 진출했던 우리 그 사범 영화인
예를 들면 황정리, 그다음에 황인식 합기도, 그다음에 이제 왕호, 그다음에 서울 최고를 졸업한 강용석,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무술계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강 중에서 제가 한 2강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우슈와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이자 동시에 좋은 토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에도부 통지라는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태권도를 비롯한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제 무에도부 통지의 이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인데, 다음 시리즈가 만약 시작이 되신다면 어떤 토픽을 가지고 또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양무예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 음양론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다양한 사상과 개념이 이 무술에 접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 이론도 기술 이론이지만 무술을 수련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측면, 또 내면, 사상적인 측면, 더 큰 세계하고 또 더 넓은 인문적인 지식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항상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작을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한번 공감대를 한번 가져보고 싶고, 그중에 이제 이렇게 노자 도덕경을 읽고 그다음 지금 손자병법을 읽고 있는데, 그걸 태권도적인 관점에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같이 볼 수는 없고 어떤 부분에 우리 태권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태권도 하는 사람, 무술을 하는 사람이 너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품새가 이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뿌리부터 좀 찾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들었거든요. 가라데에서 이제 점점 딱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태권도도 이제 품새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이제 품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다양한 연령이 할 수 있는 품새를 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도움도 좀 받고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 강의 잘 들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마지막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와우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이제 양신관 아이키도 하고 그 무렵에 진식 혼원 태극권이라는 무술을 동시에 수련할 기회가 생겨서 양신관 아이키도는 한 2년 정도 하고 그 진식 혼원 태극권은 지금 현재도 간혹 이제 사모님 만나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출발점이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태권도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준다면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것도 정말 큰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를 놓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처음 참여한 이승재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제 논문 쓸 때 교수님 논문을 참고를 많이 하면서 교수님을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던 걸 알았지만 뭐 제가 하던 일이 너무 깊이 있게 바쁜 일들이 많아서 못 온 게 너무 후회스럽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다면은 계속 참여해서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민 사범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되게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도장에서 제자들이 태권도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대답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난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근하지 않았나요? 저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처음 접하는 분야고 잘 모르는 분야여서 사실 들으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혼자서 이해하는 것도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접하고 자주 이야기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좋은 강의로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해주신다면 또 그때도 열심히 와서 듣고 안목을 넓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도 개근자고요. 무해도보 통지를 들으면서 그 다양한 토픽들을 이제 교수님께서 좀 어렵게 얻은 지식을 좀 쉽게 훔쳐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이야기는 조금 어려웠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다양한 그런 동작들을 이제 좀 그 동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해주십시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ITF 같은 경우에는 광복 직후부터 딱 역사를 이야기를 딱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전파를 할 때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학문적으로 좀 깊이 탐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내용을 되게 많이 조금 많이 해소된 계기가 됐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 역사의 내용을 ITF 내에서는 또 어떻게 또 전파를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이런 좋은 강의 듣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동안 좋은 강의 해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지만 제가 15년 전부터 태권도 인문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사법연수 강의하고 올해부터 국기원 WTA 1급 연수를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양진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좀 충족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건 많지만 이따가 식사 자리 가서 또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일단 부러운 게요. 용인대에서 이런 수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역시 태권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중국 무술이나 우리 일본 무술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정말 절실히 느꼈었고 품새하는 사람들이 또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또 저러한 어떤 기술들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필수로. 그래서 국기원 우리 강사분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어떤 교육들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이 강의를 한 번 와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들으려고 온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소위 이 강호의 고수들이거든. 우리 강익필 사범이나 송남정 교수나 엄재영 교수나 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래도 그 고수의 공력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지루한 강의를 견디면서 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와줬으면 내가 이 강의 한번 준비할 때 최소한 한 4일, 5일 들어요.
책 보는 거 말고 PPT 준비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또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나머지 대답 못했던 질문들도 서로 주고받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예.